자, 저 볼게요. 그다음에 졸리시면 뭐 뒤에 가서 서서 이렇게 수험생 방해 안 되게 서서 들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졸리면 잘 깨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마저 합시다. 자, 헌법 지난 시간에 했는데 개념만 아직 뭐 헌법의 내용이 뭐다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국가에 관한 국민적 합의. 왜냐면 국가는 뭐다 수단이니까. 알겠지? 이 수단을 어떻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인데 그 목적은 기본권 보장이야. 그래서 기본권 보장. 자, 기본권 보장. 말이 어려우면 그냥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결국 저 국가를 어떻게 쓸 건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야. 자, 그 이유는 이제 시민연명 이후에는 국민이 자 주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국민이 주권자니까. 그러니까 헌법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국민주권에서 다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이게 국민이 주권자인데 그걸 직접 행사할 거니 간접 행사할 거니라는 말이 민주주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기준을 우리는 법이라고 했고 그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법치주의고. 그러니까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기초적인 그 아마 원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런 국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도 개입하거든. 기초생활 수급권 같은 거 주잖아. 우리 의식주 문제. 원래는 국가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 전쟁 났다, 재난이 났다, 또 전염병 발생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쓰는 거지. 나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국가를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 갖고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뭘 해주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 그다음에 문화 문제, 그다음에 세계 평화 문제도 국가 나섰기 때문에 국가 일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요런 자, 국가에 관한 국민적 합의인데 그런 헌법의 종류가 200개 국가가 있으니까 헌법의 종류가 많더라. 그래서 헌법의 종류 또는 분류 많으니까 쓰는 말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러면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장소, 시간 그런 거하고 전혀 따지지 않고 헌법이 있다. 알겠지? 불문으로 하고 헌법이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야. 그러면 북한도 헌법이 있다 없다? 걔네들도 뭔가 좌우명이 있겠지. 알겠지? 뭐 주체사상이든 뭐든. 그러니까 헌법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헌법적 내용이 뭐 기본권 보장이다, 권력불이다 그런 거 따지지 않아. 그냥 국가에 관한 합의가 있다. 알겠지? 그런 말을 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헌법에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지. 국민주권, 법치주의, 권력분립. 알겠죠?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이런 것들 알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게 포함되어 있는 헌법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헌법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실질적 의미의 헌법. 그러니까 헌법의 외형이나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의미가 그런 뜻이야. 알겠지? 의미가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을 보니까 형식적 의미의 헌법 이렇게 쓰는 거야.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이니까 얘는 외형이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써있는 법전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써.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형식적으로 외형이 헌법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는 성문헌법 이렇게 쓰는 거지.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야 외형은 헌법이라고 안 써있는데 근데 거기에도 기본권은 있더라는 거야. 인간의 존엄 가치 있지. 영국 사람들이 뭐 생명권을 존중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헌법자를 따로 두지 않은 나라도 있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하고 비교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지. 자, 얘네들도 문자로 만들어진 걸 전제로 해야만 뭐가 얘기가 붙을 수 있냐면 관습헌법이란 말을 쓰려면 관습헌법의 탄생 사유는 문자의 한계 때문에 생긴 거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불문헌법을 헌법전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 대고 법률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도, 법률로 헌법을 쓴 나라도, 헌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도, 또 관습으로 된 헌법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이 법률로 헌법적 내용을 포함한 나라가 관습헌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할 때는 불문헌법인데 불문헌법이 필요해요. 말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관습헌법을 솔직히 말해서 불문헌법에다 넣지 말고 불문헌법은 이렇게 법률로 헌법적 내용을 포함한 국가 이렇게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영국.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영국은 헌법 전이 없는 거지 헌법이 없는 게 아니다. 알겠어? 영국은 뭐라고? 헌법이라는 법전이 없는 거지. 알겠지? 헌법에 관한 내용은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지. 거기도 국가니까. 그래서 헌법에 관한 내용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영국이 헌법전이 없다. 헌법이 없다 그러면 헌법전이 없다는 거지. 헌법적 내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국가의 좌우명이 없이 국가가 목적이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로 돼 있는 나라 그러면 영국 얘기하는 거다. 근데 영국도 문자니까 뭐가 필요하다? 관습헌법이 필요하다. 또 성문헌법 국가도 문자니까 관습헌법이 필요하다. 왜? 모든 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안 되며. 말하지 않아도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꼭 말을 해야만 꼭 글로 써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 봐봐. 관습헌법을 쓰려면 성문헌법이나 또는 불문헌법이나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을 때 관습법을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있으면 얘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봐봐. 사용은 언제 한다? 없을 때요. 맞지? 사용은 문자가 없을 때요. 맞아? 등장은 문자가 없을 때요. 뭐를? 관습헌법은요. 헌법이라는 문자가 없을 때요. 맞아? 맞아? 그럴 때 뭘 쓴다고? 관습헌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사용은 이렇게 요거 문자가 없을 때 이걸 이렇게 써. 보충적 사용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효력은, 힘은 어디까지 줄래? 얘 아무리 문자로 안 돼 있어도 헌법이 아니야. 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헌법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기해야지. 효력은 이렇게 따로 얘기해야지. 알겠지? 아니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그 돈에 자 돈은 언제 쓰는 거야? 아 물건을 살 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돈의 값어치에 따라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달라지잖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용은 보충적이에요. 맞아? 효력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성문 헌법과 동일하게 할래요?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줄래요? 아니면 성문헌법과 비교해서 대등한 개폐적 효력을 줄래요? 이렇게 알겠지? 대등한 개폐적 효력을 가질래요? 아니면 성문헌법에 보충적 효력을 줄래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보충적 사용이라고 그랬지 보충적 효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 알겠지? 효력 얘기하고 사용 얘기는 다른데 매번 그냥 보충적만 보고 나서 그런 거야. 효력 얘기할 때하고 자 사용할 때도 똑같이 보충적이란 말이야. 알겠지? 용어는 두 개 들어있지만 그러면 볼게. 사용은 문자가 없으니까 사용하는 건 맞고요. 효력은요. 이거 헌법이잖아. 근데 문자는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동일하게 취급할래? 아니면 대등하게 취급할래? 뭐가 다른데요? 대등하다는 건 문자가 있든지 말든지 이걸 우선으로 쓰겠다는 거 알겠지? 이건 우선으로 쓸래요. 우선. 알겠어? 문자가 있든지 말든지 이걸로 우선할래요. 동일하다는 건 없을 때만 쓰는데 쓸 때는 효력을 동등하게 효력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충적은 문자가 있을 때 그거를 해석할 때 보충할 때만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자가 있는 걸 전제로 문자를 전제로 있어야 돼 있어. 문자가 있는 걸 전제로 문자가 있는데요. 그걸 해석할 때만 쓰겠다.
알겠어? 해석할 때 쓸 만큼, 해석할 때 쓰는 효력, 해석할 때 쓰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석할 때 쓸 만큼의 효력만 준다.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거야. 효력은 보충조이다. 맞아, 틀려? 틀려, 이거야. 알겠어? 알겠어? 효력은 동등하고, 알겠지?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한다고? 문자가 없을 때 쓰는 거고. 됐어? 문자가 없을 때 쓰는데 효력도 보충조이다 그러지 말고 말이 안 된다고 앞뒤가. 그래서 보충조는 뭐라고? 효력을 보충조로 효력을 준다는 말은 명시적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애매해 갖고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만 쓰는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보충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쓰면 문자를 해석할 때만 쓰는 어떻게? 자료. 알겠지? 정보 분석 자료 이런 것들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대등하게 쓰든 동등하게 쓰든 문자가 없을 때 대신해서 쓰는 건 맞지만 이겨서 싸워서 이길 만큼의 우선적 효력은 주진 않고. 알겠어? 어떻게만 없을 때 쓰는데 이거 헌법으로 취급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 요거하고 요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매번 여기서 보충적 사용이라고 했는데 자꾸 이걸 갖고 보충적 효력이 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주머니에 돈 있으면 물건 살 때 쓰는 거 맞지? 근데 그 돈의 값어치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알겠지? 근데 왜 자꾸 이걸 두 개를 같이 넣고 계속 똑같이 생각하냐고? 이건 올해 1차 때 나왔어. 알겠어? 나왔어. 동등한 효력이 있다. 알겠지? 2차 때는 안 나왔지만. 알겠지? 늘 매년 한 번씩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관습헌법. 우리나라도 어떤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 우리나라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 그래서 현재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권력 분립 기본권 보장을 하고 있어. 심지어는 뭐까지 있다? 성문헌법까지 있어. 알겠지? 하지만 성문헌법은 문자니까 한계가 있어서 관습헌법도 인정한다. 우리나라 판례. 그러면 우리나라 판례인데 앞으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고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판례가 있는데 지금 아무 말 없으면 두 개 그냥 둘 다 판례. 알겠어? 따로 뭐 얘는 결정 내고 얘는 판례를 읽어야죠. 아, 그건 하지 마. 그냥 수험할 때까지는 그냥 둘 다 판례. 선생님이 얘기하면 헌법 문제 풀 때는 아무 말 없으면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니들 헌법 공부하거나 나중에 경찰학 공부할 때는 아무 말 없으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 알겠지? 얘는 헌법이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야. 헌법재판소 판례가 하나 존재해.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당시에 공약이 뭐였냐면 서울을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게 첫 번째 공약이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공약을 내셨는데 한 번도 안 지키니까 자기는 공약을 지키겠다 그래서 첫 번째 발의한 법이 수도 이전법이었어. 자, 수도 문제는 헌법 사안이야, 법률 사안이야? 아까 얘기했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수도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수도는 아까 국가에서 중요한 기준이니까 국가에 관한 합의로서 헌법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근데 헌법에 없으니까 이거 관습헌법인데도 불구하고 뭐로 바꿨어 지금? 수도 이전이니까 수도를 변경하는 법률로 했잖아. 헌법으로 해야 될 걸 법률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거 위헌이었다고. 뭐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건 국민투표로 해야 되는데 국민투표를 안 하고 국회에서 지들끼리 했다고. 됐지? 약속이야.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 누가 만드는 거라고? 국회. 알겠어? 앞으로 이제 국회 입법부 나왔는데 법률 안 나오고 막 명령 나오고 헌법 나오면 그건 틀리는 지문이야. 알겠어? 국회는 무조건 뭘 만든다? 법률 만든다. 약속이야. 헌법은 누가 만든다? 국민이. 알겠어? 이거 약속이니까 암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암기해. 알겠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 사법부가 법원이다.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오늘 배웠으니까 암기하고 반드시. 알겠지? 사법부는 요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사법부는 법원을 얘기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야.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대등한 기관이야. 알겠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건 위아래 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도 헌법재판소는 그 위에 있거나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별도의 기관이야.
사법부하고 유사한 기능을 할 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건 꼭 기억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를 수 있어. 아이, 그럴 수 있다니까. 입법부에서 법률 만드는 거 모를 수 있는데 오늘 배웠으면 암기하라고. 알겠지? 입법부는 무조건 법률이야. 그럼 나중에 배우는 거야. 이거 입법부야? 그럼 이건 국민이야? 약속이라고. 국민은 헌법. 알겠지? 입법부는 법률이라고. 이거는 입법부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야. 알겠어? 이걸 만드는 곳은 행정부야. 니들도 이름 있지? 근데 이름을 계속 다른 사람 이름 불러 제끼면 그럼 나를 구별 못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어기고 그러니까 어기고 계속 안 해오면 그럼 공부하기 힘들지.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배웠으면 암기하고 반드시 외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국회 입법부야.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수도 문제는 헌법적 문제로 헌법적 사항인데 근데 국회 입법부로 했다는 거야. 법률로 했다는 거야. 잘못됐지? 알겠지? 헌법적 사항이니까 헌법으로 했어야지. 왜 국회 법률로 해? 국회에서는 국민투표 안 해. 알겠어? 그러면 헌법적 사항이니까 국민이 정해야 되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투표로 해야 될 것을 입법부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다. 됐어?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위법, 이렇게 위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차피 헌법도 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도 또 강단이 있으시죠. 예, 카리스마 좀 있죠. 그래갖고 만든 게 세종시 알지? 세종시 모르는 사람 없지? 세종시 만들었다고. 법률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세종시 만들었는데 세종시에 국회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여전히 국회는 서울의 여의도. 자, 대통령이 있는 곳은 청와대에서 옮겼는데 용산으로 옮겼잖아. 그러니까 뭐야? 세종시에는 대통령도 국회의사당도 국회의원도 옮기지 않았어. 알겠지? 대통령 혼자가 행정부야. 알겠어? 예, 국회는 입법부고. 됐지? 이거 아무것도 안 옮겼어? 그러면 이거는 수도 이전 문제다 아니다? 수도 이전 문제 아니지? 그러면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지? 그래 수도 이전 문제가 아니니까 헌법 문제 아니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헌법재판소가 부적법 각하로 나가시라고. 우리 거 아니라고. 그럼 이 법률을 잘 만들었냐고? 잘 만들었어. 합헌이야. 알겠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 문제는 이 판례 하나밖에 없어. 됐어? 아니면 따져서 이게 두 개밖에 없다고. 얘는 헌법 문제가 아니라고. 왜? 수도 이전 문제가 아니니까. 이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수도가 문제세요?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 있는 장소와 국회의사당이 옮겨 있어야 그게 있어야 수도입니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해준 거야. 근데 세종시는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부처청 이것만 옮겼지 국회의사당, 대통령 있는 장소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수도 이전 문제가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이 법률은 헌법에 맞나요? 네, 맞아요. 합헌. 그리고 끝. 됐어? 그게 이게 다라고. 그러면서 맨날 헷갈린 게 이거 앉아서 헷갈리고 앉아있다고. 왜 여기다 똑같은 말을 썼다고 해서 요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냐고. 문제인지 알겠지? 주머니 있는 돈 알겠어? 돈의 값어치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물건은 다양한 거야. 이건 돈이 있다 없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돈을 쓸 때 얼만큼의 효력을 갖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보충적 사용을 하되 효력은 동등한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알겠지? 따로 외워. 효력과 사용은 다른 말이니까.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거야. 성문헌법 국가에서 불문헌법 국가에서 자 영국은 이렇게 얘기해. 불문헌법 국가라고.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알겠지? 몇몇 학자들은 관습헌법도 불문헌법에 넣는데 그러면 조금 설명하기가 불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하니까 그냥 불문헌법 국가는 그러면 영국 하나만. 알겠지? 영국 하나만. 그럼 영국 하나만. 그럼 봐봐. 영국에서는 불문헌법 국가는 법률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헌법적 내용을 바꾸고 싶어도 뭐로 개정하면 돼? 법률 개정하면 되는 거 알겠지? 왜? 법률로 돼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법률을 개정하면 뭘 개정하는 거다? 헌법적 내용을 바꾸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돼? 헌법을 개정해야 돼? 헌법을 개정해야지. 알겠어? 왜? 성문헌법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헌법전이 따로 있으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헌법적 내용을 바꾸는 거겠지. 그러면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사일에 계속 써온 건 법률이야. 헌법은 언제? 시민혁명 이후에. 아까 뭐라 그랬어? 혁명 이전에는 군주가 힘을 가졌으니까 군민적 합의란 말은 못 쓰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를 이룬 건 시민혁명 이후니까 앞으로 헌법이 탄생한 건 시민혁명 이후다.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 알겠어? 그러니까 시민혁명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경국대전이 있었다고. 시민혁명 이전에도 우리나라 팔조법 있었다고. 시민혁명 이전에도 유럽에도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다고. 알겠지? 근데 그거 다 누가 만들었어? 함무라비라는 왕이 만들었다고. 알겠어?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외국 걸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갖다 채우려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을 만들기 시작한 게 1948년이야. 헌법의회가 만들어진 게, 재헌의회가 만든 게 5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든 게 48년 7월 12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8년 7월 12일이면 2차 대전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지? 전 세계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전함도 있고, 오만 짓을 다 하던 시대인데, 우리나라 이제서 탄생한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시민혁명 역사를 겪기에는 짧잖아. 역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그냥 백화점 간 거야. 백화점 가갖고 어떻게 했어? 그냥 다 만들어져 있는 갖다가 카트리지 사다가 그냥 갖다 낀 거라고. 알겠지? 끼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조금 잘라내고 바꾸고 해갖고 우리나라에 맞게 그럼 갖다 낀 거지. 우리나라 스스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갖다 낀 게 어쩔 수 없이 독일 걸 갖다 낀 거야. 알겠지? 프랑스 것도 아니고. 뭔지 알겠어? 그래서 독일 걸 갖다 카트리지 갖다 끼워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조금 깎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없어. 알겠지? 전부 다 독일 헌법이야. 독일 헌법이니까 독일 사람 얘기도 해야 되고 독일 헌법 얘기도 해야 되고 거기 중에 우리가 가져오면서 깎아내 버린 거나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건 빼버려야지. 알겠어?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침략 안 했다며. 나는 모르겠어. 광개토대왕을 어떻게 설명할지. 걔는 뭐지? 아니, 침략 안 했다는데 광개토대왕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걔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소련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제일 많이 친 게 소련이잖아. 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순수한 민족은 완전히 어떤 애들일까? 그런 생각 가끔 해. 그럼 다 북방 민족이잖아. 아시아 사람 아니잖아. 아시아에서 제일 떡대가 큰 게 한국 사람이야. 알겠지? 왜? 다 위에서 내려왔잖아. 솔직히 해봐. 우리 뭐 알타이잖아. 우리 조상 중에 반은 돌궐, 반은 여진 아니야? 그럴걸? 니네 조상, 우리 조상 다 반은 여진 돌궐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조선시대, 그러니까 요 한반도에 사는 애들은 저 전라도 애들하고 몇 명 없을 것 같아. 그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섞였잖아. 부산에 가서 그 허심정 가서 가서 이렇게 누워갖고 가만히 지나다니는 사람 봐봐. 다 추신수처럼 생겼어. 목하고 어깨하고 거의 비슷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이씨 민족이 다 똑같네. 그러다가 또 전라도 쪽에 가서 목욕탕 앉아있으면 다 사람이 자라. 조그만데 까맣고. 근데 얼굴이 다 옹기종기 다 붙어있어 그냥. 그거 보면 아씨 여긴 또 왜 이래? 충청도 가면 여긴 요만하고 여기가 길어. 좀 특이하더라고. 야 백제는 충청도 아니야? 백제가 무슨 저 광주야. 거짓말하지 마. 백제 발원지는 충청도야. 개뻥치고 있어. 뭐 백제 막 사투리 나오는데 전라도 사투리 나오더라고. 그거 아니지. 가서유 해야지. 괜찮아요 그래야지. 원래 백제는 충청도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토속민족은 사만이야. 걔네 그게 토속민족일 것 같아. 근데 씨가 안 말랐어. 왜? 항상 그러거든. 정복자들은 기존에 있던 토종민족을 다 죽이게 돼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미국도 거기 가갖고 원주민들 다 죽이고 조금 보호구역 남겨놓고 그러잖아.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서. 그러니까 뭐 남 욕할 것도 없고 정복자의 말로니까. 되게 재밌어요. 허심정 가서 누워있으니까 다 추신수더라고. 그냥 어깨 넓고 목하고 얼굴하고 붙어있고
산시라면서 참 인종이 다 똑같아 보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바다 보고 넓게 사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냥 수업을 안 들어도 그러고 시험 떨어져도 그러고 막 바다를 보고 살아서 그런가? 좀 그런 것 같아. 좀 마음이 애들이 좀 넓어, 편하고, 대신 이렇게 속이진 않는 것 같고. 그 바다에만 섬에 사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전염병 걸리면 다 죽잖아.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극도로 외지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극도로 그런 걸 배척할 수밖에 없어. 영국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성격이 비슷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이 자식들은. 왜냐면 다 죽고 아니면 다 살아야 되니까. 섬이니까 도망갈 데 없잖아. 그 민족들은 원래 좀 극단에 치닫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극단에 치달을 수밖에 없어. 주변에 깡패들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깡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북한이 진짜 큰일을 하는 거야. 곰 2마리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잖아. 만약에 북한이 없으면 우리가 다뤄야 돼, 그거. 아, 심란해. 그냥 나 통일 안 되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통일 안 되고, 야, 정은아, 네가 해. 너 나쁜 놈인 거 아는데 그냥 둘이서 해. 왜냐면 걔는 잘 타. 한쪽에 가서 팬다고 놀다가 다음날은 불금하고 놀다가 그 둘이 싸우게 만들고. 잘해 걔네들은. 요즘 지금 싸우고 있잖아, 둘이서.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잘 보이려고. 그래갖고는 우리는 못할 것 같아. 그냥 네가 해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합치지 말자. 합쳐봐야 좋을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안 합쳤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는. 니들 인생에는 합쳐라. 알겠지? 통일 비용 빵빵이 되고, 알겠어? 통일 비용 겁나 되기 힘들 거야, 아마. 또 독일도 지금 몇 번 망할 뻔했어. 나 때는 합치지 마. 절대로 합치지 마. 나 반대야. 알겠지? 북한은 절대로 주적이야. 하시면 안 돼. 자, 볼게요. 그래서 헌법 얘기를 하는데, 요거 볼게요.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왜 법률로 하는 나라였었는데 갑자기 헌법을 만드는 걸 받아들였을까? 이 법률보다 얘가 이거니까. 알겠지? 최고 규범이니까. 얘가 위라고 그랬잖아. 그럼 수많은 법률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헌법이 최고 규범화 시켰으니까 얘를 개정하는 것보다 얘를 개정하는 게 어려울까, 쉬워야 될까? 최고 규범을 뜻한다면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야겠지. 알겠지? 그래서 최고 규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얘보다도 개정 방법이 어렵다. 어렵다라는 한자를 또 이상하게 썼어. 만들어지긴 했는데 딱딱하게 만들었어. 알겠지?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건 개정이 어렵다는 뜻이야. 그러면 개정 방법이 법률로 개정하면 이렇게 얘기해. 부드러울 연자 써서 연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영국은 법률로 헌법적 내용이 돼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연성헌법 국가가 되겠지. 알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진짜 경성일까 연성일까는 찾아봐야겠지. 알겠지? 문자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건 없어. 나중에도 나오는데 제자가 뭐야? 제자. 저 제철소 알지? 제철소. 처음 돌에서 철을 뽑아낼 때 뭘 쓴다? 제자를 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광양 제철소 그러면 처음 원석에서 철을 뽑아내니까 제자 쓰는 거야. 헌법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제자 쓰는 거야. 뭐라고 해야 돼? 제헌. 됐지? 자, 그러면 자동차를 처음 샀어. 산 다음에 고장이 났어. 고치러 가는 걸 뭐라고 그래? 고칠 개자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럼 고칠 개자를 쓴다는 건 먼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먼저 있어야, 자동차가 있어야 고치지. 자동차도 없는데 고칠 사람은 없잖아. 알겠어? 단계가 안 돼?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된다, 얘들아. 감기 병원에 가는데 나는 안 가? 어떻게 감기를 고쳐? 알겠지? 그러니까 제정은 처음 나올 때 쓰는 말이고, 처음 나온 다음에 그걸 뭘 쓴다? 개정이란 말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쓰는 거야. 이것도 나중에 법률 용어인데, 이 세상에. 뭐야, 사라지는 거 맞지? 맞지? 그러면 봐봐. 야, 개정 그러면 아무 말 없어, 앞에. 그러면 일부야, 전부야? 그러면 페이지 앞에 아무 말 없어. 일부야, 전부야? 그럼 이건 왜 전부고 얘는 뭘? 잘 생각해봐.
감기 때문에 병에 가서 병을 고치러 간다고. 그럼 감기만 고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치구나. 도저히 못 나오죠. 퇴원이 안 되겠죠. 머리부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개정은 아무 말 없으면 일부야. 알겠어? 그러면 별도로 전면 개정, 전부 개정이란 말이 없으면 일부라고. 알겠어? 사람들 사는 사이의 약속이라고. 야, 폐차하러 갔는데 바퀴만 떼니? 폐차하러 가면 바퀴만 떼? 문짝만 뜯어? 전부라고. 알겠지? 그건 사람 간에 쓰는 말의 약속이야. 아무 말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쓸 적에 아무 말 없이 개정 그러면 일부 개정이야. 알겠어? 아무 말 없이 폐지 그러면 전부 폐지야. 알겠어? 알겠어? 그럼 나중에는 거야.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달린 식구들 다 폐지되는 거야? 폐지 안 되는 거야? 전부 폐지됐으니까 다 폐지되는 거지. 알겠지? 법을 개정했대. 전부 다 개정한 거야? 아니면 일부만 개정한 거야? 그럼 개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건 살아있어야 되잖아. 뭔지 알겠어? 그게 기본 마인드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헌법, 우리나라 헌법전에 재정 방법은 써있지 않아요. 알겠지? 왜? 재정 방법은 쓸 수가 없지. 뭐 글자를 만들면서 이거 누가 제정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는 써있다? 개정 방법은 써있어요. 개정 규정은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개정 방법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겠지만 264 누군지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 있어? 이거 번호야 자기 이름이야. 수용번호지. 수용번호. 알겠어? 수용번호니까 264니까 263이 있어 없어? 니네는 단계가 안 되는구나. 아니 수용자가 264라는 번호를 받았으면 자기 앞에 263이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생각이? 알겠지? 264 동생이라고 그래. 알겠지? 263이야. 알겠어? 헌법 개정은 263이야. 알겠어? 헌법 개정 263이라고. 우리나라 헌법 조문이 다 해서 130조문인데 앞에 쫙 해갖고 127조까지 둔 다음에 128, 129, 130 해갖고 이 뒤에다가 이 헌법을 이 방법으로 고칩니다. 그래갖고 맨 끝에다가 개정 방법을 써놨어.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이렇진 않아. 그냥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 알겠어? 모든 나라의 성문헌법의 개정 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의 성문헌법의 개정 규정이 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헌법을 보니까 가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알겠지? 자, 앞으로 이제 조문을 쓸 적에 제1조 할 때 요 제하고 조를 줄여서 이렇게 이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법색의 약속이. 알겠지? 요 물음자 어떻게 보면 음표 앞에 있는 그것처럼 생겼는데 요걸 쓸 때는 제 몇 조를 줄여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제 1항 야 얘는 이렇게 안 써. 제 1조만 쓰는 말이라고. 약속이라고. 얘는 이렇게만 써. 이렇게 약속이. 알겠지? 이거 나만 쓰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 체계에서는 다 이렇게 쓴다. 알겠어? 이거 제 128조 제 129조 제 130조 이렇게 읽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1항 2항 1항 2항 3항 이렇게 3개 2개 얘는 하나.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제한자. 제한자 뭔지 알지? 처음 얘기를 하는 자. 됐어? 제자 뭐라고? 처음 이렇게. 알겠어? 제자 처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처음 제안을 한 자. 됐어? 여기 보면 누구라고 되냐면 헌법을 고칩시다. 개정. 헌법 개정 제안자 이렇게 써 있다고. 헌법 개정 제안자는 2개야. 대통령. 국회. 봐봐. 제적의원. 자, 이 말도 어려워. 제적의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문제 없이 풀로 등록된 사람 수. 알겠지? 국회의원은 아무런 문제 없으면 풀로 몇 명이야? 300명이야. 알겠어? 알겠어? 이건 300명이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 국회 제적의원. 봐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돼. 알겠지? 과반수 몇 명이야 그러면? 최소 150은 반수야. 알겠어? 151 이상이야. 알겠지? 넘을 과자를 썼으니까 반수에서 넘어야 된다고. 그래서 최소는 151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반수는 부결이야. 알겠어? 50-50는 부결이라고.
결정을 못 한다고. 그래서 과반수야. 알겠지? 151 이상이야.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야. 여기서 제한을 하든 여기서 제한을 하든. 그 다음에 자 2항에는 나중에 하겠지만 요 앞에 조문 중에 요런 조문이 있어. 70조에 가보면 요런 조문이 있어. 70조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 대통령은 말이죠 5년 단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 알겠지? 한 번밖에 못 한다고. 알겠어? 5년 단임 한 번밖에 못 한다고. 요 70조를 요걸로 고치면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고? 3년 4년 그러니까 4년 3기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제안해 갖고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면 당의 대통령이 또 그 바뀐 헌법에 의해서 출발하면 지가 하고 지가 먹고 지가 처먹고 다 하겠지. 과거 우리 헌정사 역사에서 그런 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걸 둔 거야. 만약에 현행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그 개정 제안의 내용이 대통령의 임기, 중임, 변경에 관한 내용이면 야! 당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 알겠지? 이렇게 해야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과오를 다시는 밝히지 않겠다는 거야. 됐어? 얘는 왜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제안하면 나는 어차피 출마 못하니까 나는 안 할래요 라는 개정을 금지한 조문이 아니라 인적 효력을 제한한 규정이야. 알겠지? 누구? 현행 대통령은 나 다시 출마하지 마시라고.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적 효력 제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자 여기다 이제 절차를 두는 거야. 여기 공고. 야 이런 말도 야 공포라는 말 들어봤어? 공표란 말 들어봤어? 공고나 고시도 들어봤어? 그럼 왜 글자가 그렇게 다를까? 이유가 있겠지? 알겠어? 공포라는 말은 이미 확정된 법률을 널리 알릴 때 쓰는 거야. 알겠어? 아무 때나 공포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알겠어? 확정된 법률을 널리 알릴 때 뭐라고 쓴다고? 공포. 알겠지? 그러면 확정됐는데 법률이 아닌 거는 공포란 말을 쓰면 안 되겠지. 그럴 때는 공표. 알겠지? 그럼 확정되기 전에는 그럴 때 쓰는 게 공고나 고시야. 알겠어? 근데 주로 공고를 써. 뭐라 그래? 공무원 채용 공고. 아직 확정됐어 안 됐어? 아직 채용 안 했잖아. 그러니까 공고라고 해야지. 거기다 공표라고 쓰면 안 되지. 알겠지? 합격자 공표. 알겠어? 말을 좀 정확히 쓰라고. 아무 때나 막 공고라고 그러고 아무 때나 공포라고 그러고 어느 때나 공표라고 안 돼 있고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공고는 확정되기 전 사전 절차로서 공고합니다 라는 거 하는 거고, 공표는 법률이 아닌 것들의 확정된 내용을 널리 알릴 때 쓰는 걸 공표라고 하고, 공포는 확정됐는데 법률에 대해서 널리 알릴 때 쓰는 말을 공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 공고라고 썼으니까 아직 확정 전이는 거 알겠지? 알겠지? 공고야 공고. 널리 알리는 거야. 자 봐봐. 제발 여기까지만 외우지 말고 뒤에까지 외우란 말이야. 20일 이상이야. 알겠어? 누가 하냐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이니까 25일 해도 돼? 이상이니까 25일 해도 돼? 30일 해도 돼? 자 그러면 25일 이상 공고 맞아 틀려? 25일 이상 해버리면 23일 안 되는 거 알겠지? 근데 헌법에 며칠 이상? 20일 이상. 그러면 그건 틀린 지문이야. 알겠어? 알겠어? 여기까지 외우라고. 여기까지. 제발 여기만 외우지 말고 또 요것도 안 외우고 또 제대로 안 외우면 왜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대통령이 널리 알리는 거고 뒤에 자 국회 의결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드디어 떴어.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국회 의결을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제적의원. 자 앞으로 제적의원은 제자라고 쓸게요.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찬성을 기명으로 해야 돼. 기명이 뭐야? 기명.
이름을 써내는 거야.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기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알겠어? 나머지는 다 무기명이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왜 이름을 써내라고 하는데? 그 역사적 책임감 좀 가지라고. 그 다음에 이걸 며칠 내에 하냐면 봐봐. 이걸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고1부터 60일 이내. 봐봐. 공고 1부터니까 공고가 끝난 거야. 공고하고 같이 하라는 거야. 같이인 거 알겠어? 알겠어? 1차 때 뭐라고 나왔어? 공고 완료 1부터 틀린 지문이야. 알겠지? 완료가 아니라 공고 1부터야. 얘하고 겹친다고. 근데 얘는 며칠이야? 이상이 아니라 이내라고. 알겠지? 얘는 이상이고. 맨날 그거 안 해오니까 조문이야. 이거 조문. 조문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2차 때는 이거 안 내고 2차 때는 그렇게 외우라고 했지 내가. 국회 조약 동의받는 조약. 상한이 조한이 조하지. 그렇게 외우라는데 그렇게 안 외워. 그래서 버젓이 가서 틀리고 와. 내가 우호통상이라고 그랬어? 통상조약이라고 그랬어? 안 외워. 끝까지 외우지 마. 아이, 괜찮아. 뭐 너네 다시 하면 돼. 우리 화이팅! 외우지 마 그냥. 알겠지? 외우지 마. 안 외우면 돼 그냥. 우호통상이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거기 통상조약이라고 나왔거든. 통상조약이라고 쓴 게 4공화국 때까지고 5공화국 때 우호통상으로 바꿨어. 그럼 어차피 몰라도 통상조약이라고 나오면 틀린 질문 찾아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국민투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봐.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주권자가 누구니까? 국민이니까 국민투표하는 거야. 알겠어? 법률 개정보다 어려우니까 어렵게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 보통 결제 서류 맨 끝에 있어야 주인이야? 아니면 맨 앞에 있어야 주인이야? 맨 끝에 있어야 결제 서류의 주인이잖아. 알겠지? 밑에 대리부터 쭉 가잖아. 담당자부터 쭉쭉쭉쭉 가다 맨 마지막에 사장 사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맨 마지막에 국민투표라는 건 주권자니까 이런 뜻이야. 그럼 요 앞뒤로 바꾸면 돼, 안 돼? 큰일 나 얘들아. 알겠어? 국민투표로서 확정하는 거야. 확정. 근데 국민투표 확정 절차 이렇게 돼 있어. 국민투표는 투과해야 돼. 지나가야 된다고. 근데 앞으로 뒤집어서 과투.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면 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셔야 되냐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우리나라 18세 이상자, 알겠지? 4,300만 정도 돼. 그 4,300만의 과반수 투표를 하셔야 돼. 그전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시면. 왜? 여러분 국민투표용지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뭐 기호 1번, 기호 2번이야? 국민투표에? 찬성 반대잖아. 그럼 과반수 찬성 나오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과반수 투표하시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과반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 그럼 확정. 됐어? 그럼 확정됐으니까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세요. 맨날 나온다. 즉시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땡! 여기는 공포라고. 알겠지? 확정된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이니까 공포라고. 공포로서 확정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알겠어? 확정 어디서 되는 거야? 국민투표로서 확정된다고. 왜? 국민이 주권자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을 봤는데 세상에 법률 개정 절차는 모르겠는데 법률이 헌법보다 어렵다? 법률은요 그냥 일반 의결 정도수 알아? 너네 중고등학교 때 일반 의결 정도수 들어봤어? 아무 말 없으면 재, 과, 출, 과, 찬 들어봤지? 제적 의원 아까 말했지? 300명. 과반수 몇 명이야? 151 이상 출석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151 최소가 151이잖아. 그럼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알겠지? 찬성인데 몇 명이야 그러면? 사람은 0.5가 없잖아. 그러니까 76명. 그럼 76명만 있어도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 알겠지? 근데 봐봐. 국회에서 의결한다며. 제적 3분의 2 찬성이니까 300명이 몇 명이야? 200명. 3분의 2는 200명이잖아. 여기 과자 안 썼잖아.
이상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과자 안 썼으니까 200명만 가지고도 확정되니까 100명만 가지고는 못 막는 거 알겠지? 101명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래야 저쪽은 199명이 되니까. 그러면 200명의 합의를 도출하면 76명의 합의보다는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겠지? 200명이 모여서 같은 생각을 하려면 76명보다. 알겠어? 76명의 합의를 얻는 것보다는 200명의 합의를 얻는 게 어렵겠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나로 통일을 하려면 76명 통일하는 것보다 200명 통일하는 게 더 어렵잖아. 어려운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 국회의원한테 재과출 출가찬. 그럼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 절차나 법률 개정 절차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기 어렵다 그랬잖아. 사람 200명인데 여기 똑같이 돼 있다니까. 재과출 출가찬으로. 그럼 같은 거야 어려운 거야? 같은 건지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성문헌법 국가는 경성헌법이다 그러지 말라고. 알겠지? 찾아보니까 우리는 어렵게 돼 있더라. 찾아보니까 쉬울 수도 있더라. 됐지? 하지만 법률로 돼 있는 나라는 개념 내재적으로 필연적으로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지. 무슨 얘기 알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 여기가 잘못 만들어진 게 이 턱이 너무 작네. 사장님한테 말하면, 원장님한테 말하면 욕하겠지?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뭐 그러면서. 이거 왜 떨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칠판은 새 거라서 분필이 잘 먹네. 그래서 헌법의 종류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 나머지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헌법의 종류. 그래서 관습헌법만. 그 다음에 관습헌법하고 조금 이제 연성헌법, 견성헌법 이런 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할 적에 성문헌법은 봐봐. 개념 필수적으로 경성헌법이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라고. 알겠지? 알겠지? 개념 필수적이란 말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이런 뜻인데 예외도 있을 수 있잖아. 아까 뭐라고? 찾아보니까 연성헌법일 수도 있잖아. 틀린 지문이야. 알겠어? 하지만 불문헌법은 개념 필수적으로 연성헌법이다. 이건 맞다 틀리다. 이거 맞는 건지 알겠어? 알겠어? 내 얘기가 아니라 허영 교수님 책에 이렇게 써 있어. 무슨 일인지 알겠지? 이렇게 요게 이제 나올 수 있으면 요즘은 정도 관습헌법 얘기했고. 그러면 한번 교재 한번 보자. 자, 10페이지 헌법과 헌법화 국가법. 자, 국가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국가가 뭘 할지 그것까지는 잘 몰라도 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단체를 만든 게 국가라고 그랬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공익이라고 들어봤어?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야. 공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개별 이익하고 상대적 개념이겠지. 그러니까 공익은 개별적 이익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갖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국가법, 헌법을 이야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국가의 개념 먼저 살펴봄이 타당하고, 개념상 정치학. 정치학은 다른 거 없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다양한 의사를 하나로 합치는 걸 대부분 다 정치학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의사를 합치는 것 중에 그 모든 사람의 규모가 가장 큰 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겠지?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정치학. 자, 헌법학은 국가학이라는 학문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정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국가의 목적은요, 나라마다 다 목적이 달라요. 그치?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야? 잘 살아보세요야 지금 당장 전쟁을 이겨서라도 많은 피해를 줘서라도 땅을 찾아야 돼. 걔는 국민의 생명 안중이 두 번째야. 1번이 아니야. 알겠지? 솔직히 국민의 생명이 1번째라면 그럼 전쟁을 관둬야지. 근데 그렇게 닭대를 부어가지고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땅 찾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지금 걔네 나라 국민 중에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이 5만 명이 넘었대요. 7만 명 가까이 된대. 적은 숫자 아니야. 절대로. 7만 명이 1년 안에 어떠한 재난이나 또는 전염병도 아닌데 죽었다. 생으로. 그거 큰 거라고. 그 나라마다 도대체 이 국가가 뭐냐라고 정의를 했더니 나라마다 그런 거야. 저희는 그거 아닌데요. 저희들은 그거 아닌데요. 나라마다 다른 거야. 그러면 국가를 말할 적에 내용이나 실체를 가지고 국가를 얘기하기에는 통일적인 공통적인 200개의 특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얘기할 때 그냥 형태적으로만 따지는 거야. 알겠지? 공통된 특징을 찾은 게. 나중에 보면 옐리네크라는 아저씨가 그런 거야. 국가는 말이죠. 영토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북한은 국가야, 국가 아니야? 북한은 국가가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우리가 헌법 3조에 이렇게 써 있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수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럼 한반도는 반이야, 반도야? 반이야, 반도야? 반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어? 반이 아니라, 알겠지? 대륙의 끝자락에 톡 튀어나온 걸 반도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는 다 우리나라 땅이니까. 알겠지? 이거 다 우리나라 땅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남의 나라 땅에 몰래 와서 점거하고 있던 거잖아. 그럼 얘네는 국가이다 아니다? 왜? 영토가 없으니까. 알겠지? 북한은 영토가 없으니까 국가 아닌 거야. 그러면 소말리아 해적은 영토 있어? 고유한 영토가 있냐고. 소말리아 해적 없지? 없지? 그 다음에 그들은 남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어떤 힘이 있어? 없지? 해적은 테러는 진압당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고. 적어도 국가급이 돼야 조약을 체결하고 상대방과 동등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국가에 대한 정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긴 어렵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볼게요. 국가의 개념. 자, 옐리네크라는 아저씨가 그래서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면 국가로 보자. 알겠지? 그 첫째 줄에 국민, 고유한 영역으로서 영토, 국가 권력으로 주권, 이런 말 보여? 이 세 개가 있으면 국가인 거야. 그럼 대한민국도 국가야 아니야? 대한민국. 국가지,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니까 주권, 국민, 영토 써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헌법 1조 주권, 2조 국민, 3조 영토야. 알겠어? 그걸 밝혀주지 않으면 이놈의 헌법이 어느 지역에서 쓰는 헌법인지 모른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헌법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에 의하면 국가란 것은 일정한 영역과 국민을 다스리는 배타적 국가 조직과, 그래, 배타적이란 말은 남이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국가 조직과,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다. 그 중에 국가의 요소로서 일정한 영역, 국민, 국가 간의 관계는 국가에 관한 법 중에서도 헌법 적용 영역에 관한 문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국가를 얘기할 때는 영토, 주권,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영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만 얘기한다? 형태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럼 북한은 왜 국가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라고. 걔는 영토가 없다고. 알겠어? 주권이 없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걔는 지금 남의 나라에 몰래 기생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걸? 반국가 단체. 야, 그러면 반국가 단체가 여기 부산에 있으면 거긴 외국이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야. 알겠어? 대한민국이라고. 반국가 단체는 국가가 아니라고. 됐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밑에 양가로 2번 국가의 본질. 국가의 본질에 관한 과거에 실체론적 학문적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일반적 개념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된 개념으로 도출하지 못했다. 일반적이란 말은 그런 뜻이야. 다만 그중에 형태론적 국가 개념 옐리네크 아저씨가 세 가지를 내세웠고 그 개념을 국제적 합의로 인정했던 거야. 알겠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근데 2차 대전 벌어지면서 또 깨진 거지. 그래서 나중에 70년대 와서는 옐리네크 아저씨가 얘기한 걸 국제법상 국가라고 하고 이런 국가가 돼야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왜 테러하고는 합의를 안 해? 국가가 아니니까. 알겠어? 좀 전에 얘기했잖아. 국가 대 국가 간의 타협은 돼도 국가가 아닌 거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테러하는 타협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알겠지? 테러 단체는 국가가 아니야. 알겠어? 북한도 국가가 아니야. 그럼 나중에 북한하고 뭔가 합의를 맞으면 그건 조약이야?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알겠지? 그건 조약은 국가 대 국가 간에 맺는 합의라고. 그러니까 7.4 공동성명, 신사협정 이렇게 얘기를 하지. 7.4 조약이라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법 집행을 합니다. 맨날 배워. 나중에 이제 행정법도 배우고 경찰학도 배우고 그러면서 평등원칙. 니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소공책평비 배우지? 소극, 공공, 책임, 평등, 비례원칙 배우지? 소공책평비. 그 평등원칙 뭐야? 똑같이 대우하라고. 차별 취급하지 말고. 맞지?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평등원칙은 똑같이 대우하는데 불법을 저질러 놓고 평등을 주장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 근데 경찰 공무원이야. 도로에 나갔어. 자, 교통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이 세 대가 쭉 들어와. 그러면서 경찰이 맨 끝에 있는 차량을 잡았어. 그 차량 운전수가 그런 거야. 저 앞에 두 차량은 안 잡으면서 왜 나만 잡냐고. 차별 취급하시냐고. 그럼 한마디만 하면 돼. 불법을 저질러 놓고 평등을 주장하면 안 받아줘. 이렇게. 알겠지? 불법에서는 평등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뭘 또 미안해하고 뭘 또 잡을 거라고 그러고 뭘 또 다른 말을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공무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하면 상대방이 말을 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법대로만 하라고. 그래서 법을 배우는 거야. 자, 밑에 2번. 이러한 형태적 요소를 갖춘 공동체 자체 존속 유지 최우선 더불어 그 구성원 국민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이게 목적이. 알겠지? 국가는 수단이고 최우선적인 수단이고 그 구성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을 목적이고. 그래서 그런 공적 강제력의 메커니즘 뭐야?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국가는 수단이고 국민은 목적이라는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강제력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 강제력 있는 메커니즘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야? 계속 쓴다는 거야? 메커니즘 시스템은 계속 쓸 때 쓰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빠져서는 안 되는 계속 쓰는 좁은 의미의 소극적 수단의 정부. 그러니까 정부는 뭐냐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 쓰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정부는 강제력만 행사해? 아니면 사회복지도 해? 사회복지도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야, 그러면 거버먼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복지도 하고 니들 뭐야? 생신제, 서비스 이런 거 해야 안 해? 하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만을 위해서 강제력으로 야! 가지 마! 야! 거기 들어가지 마!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 좀 해드릴게요. 길은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이것도 하는 거 맞지? 그럴 땐 거버먼트야 아니면 그때는 다른 말을 써줘야지. 그때 쓰는 게 스테이트야. 알겠어? 스테이트라는 말은 강제력을 행사하고 공공의 안녕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됐어? 야, 서비스는 무료도 있지만 서비스 대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그래서 미국 가면 팁 달라고 지랄들이잖아. 알겠지? 알겠지? 팁 달라고 지랄 하잖아. 걔는 서비스니까 그런 거야. 우린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후원자라 어쩔 수 없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 알겠어? 서비스, 수사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자, 볼게요. 11페이지 국가의 목적. 자, 목적. 자, 봐봐. 정부는 뭐였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 알겠지? 스테이트는 뭐라고? 강제력뿐만 아니라 번영, We are the world, 잘 삽시다, 서비스 이렇게 포함되는 넓은 개념. 그래서 스테이트는 넓은 개념, 거버먼트는 좁은 개념. 됐어? 밑에 봐봐. 야경국가란 말 있고 경찰국가 있어. 여러분 경찰국가하고 야경국가 어느 게 더 힘이 센 거야? 경찰국가는 강력한 왕권을 뜻하는 말이야. 야경국가는 낮에 보이지 말라고, 밤에만 나타나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타나라고. 그러면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소극적으로 쓸 때 쓰는 말이야. 크로이베르트 알지? 적극적에서 소극적으로 바뀐 게 그 사건이잖아. 옛날에 그러면 복지했어? 적극적일 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적극적 행정이 왕권 경찰국가에서는 뭐였냐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오늘 자지 마, 밥은 이렇게 먹으란 말이야, 결혼은 이렇게 해야 돼,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 돼. 모든 삶에 대해서 국민들을 낱낱이 국가가 지도 편달하는 걸 뭐라 한다? 경찰국가, 적극적 국가. 알겠지? 근데 현대사회에서 적극적 복지는 뭐야? 잠을 자지 마, 밥을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야? 아니지. 알겠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는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조금만 도와줄게. 이게 현대사회의 적극적 복지국가야. 그러니까 적극적 국가 현상이라는 게 야경국가일 때의 적극적과, 알겠어?
경찰 국가일 때 적극적인 개념이 아예 다른 거야. 옛날에 보면 그랬잖아. 결혼도. 야, 내가 허락해줘야 돼. 우리가 조선시대 4대부 결혼할 때 왕이 허락해줘야 돼. 알겠어? 막 결혼 못했다고. 그런 걸 적극적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걸 적극적 국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 사건이야. 그러니까 뭐만 하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겠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그게 그런 의미야. 그러다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 거치니까 전쟁으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야, 오늘부터 내가 밥은 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일은 니들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밥은 줄게. 알겠어? 그래도 일은 해야 돼. 돈은 니들이 버는 거야. 요게 적극적 현대사회 복지국가야. 개념이 다르잖아. 자, 볼게요. 국가의 형태와 분류. 국가의 형태. 내용 없어.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 봐봐. 자, 국가. 형태는 국가의 성질, 구조, 체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통일적 정치적 일원체를 말하는데, 이는 헌법이 정하는 정치적 형태와 이외의 현실, 국가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국가 형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게 나눠진다. 알겠지? 이상적인 건 뭐야? 대한민국 잘 살아보세요. 홍익인간. 현실은 처참합니다. 그죠? 전 오늘 여기 올기 위해서 아침에 4시 반에 나왔어요. 니들 뭐 피곤해? 공부하는데 힘들어? 나만큼? 절마? 진짜? 나 오늘 집에 가면 1시쯤 되는데. 니네 뭐가 힘든데? 니는 서서 얘기도 안 하잖아. 앉아서만 수업 듣는데. 뭐 그러면 술 먹는 건 안 힘드나? 야, 술 먹어도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럼 밤새 놀아도 힘들어 안 힘들어? 공부했다고 힘들었다고 거짓말 하지 마. 뭘 해도 힘들어. 알겠어? 그럼 무슨 공부했다고 힘들었다고 그래. 니네 노는 거 안 힘들어? 그럼 전날 한 11시, 12시까지 술 먹었으면 안 힘들까 힘들까? 그건 왜 힘들다고 안 해? 그럼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그런 차별을 하는데? 공부했다고 힘들어?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뭘 해도 힘들어. 알겠어? 그럼 뭘 해도 힘들 거면 나한테 좋게 힘든 게 낫지 않을까? 어? 발전적으로 힘든 게 낫지 않아? 야, 밤새 게임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왜 근데 그건 힘들다고 안 해?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니네 왜 수업 시간에 조는데? 힘들어? 아, 그러면 나처럼 4시 반에 일어나서 오든가. 그럼 앞에 서갖고 떠들든가. 그거 아니잖아. 뭐 힘들어? 열심히 해. 알겠지? 선생님 보면서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 알겠어? 왜 니네 늙어서 고생하려고 그거 앉아갖고 졸고 앉아있어? 조는 거 습관이야. 수업 빠지는 것도 습관이고. 알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죽어도 이건 하겠다라는 마음가짐 갖고 이름 석자 걸고 한번 해봐. 알겠지? 빠지는 거 습관이고 조는 거 습관이야. 100%야. 습관이야. 뭐래도 피곤하다고. 잠 많이 잡아라. 피곤한가 안 피곤한가. 알겠어? 늘어지게 잡아라. 어느 정도 자야 개운하지. 늘어지게 자면 피곤해. 아침에 눈 떴는데 11시쯤 되면 기분 좋아 안 나빠? 가장 그지 같지. 그지? 뭐 출근을 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아침에 눈 떴는데 11시면 미쳐버리는 거야. 하루가 날렀거든. 알겠어? 그 대신 4시, 5시 일어나라. 그건 너무했다. 저도 7시 전후로 일어나면 야, 그 정도면 잘 사는 거 알겠어? 5시간 이상 자면 잘하는 거야. 뭘 또 잠이 부족해. 10시간 줘도 부족해. 그건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나름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어차피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달려들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뛰는 거라면 똑같은 시간 부여해갖고 누구는 뜨고 너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억울하지 않냐? 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 인생의 20살은 막 버려도 되는 20살이고 제 인생의 20살은 소중한 20살이야? 그런 게 있어. 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거면 열심히 해. 알겠지? 내 인생의 20살은 돌아오지 않아. 근데 그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마치 누구한테 떠밀려온 것처럼 네 무슨 초등학생이냐? 아침에 책가방 챙겨갖고 우리 아들내미처럼 떠밀려갖고 가는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 알겠지? 야,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니네 성인이잖아. 그건 아니잖아. 앞에 옆에다 놓고 계속 쓴다. 그렇게 하고 밑에 군주국가, 공화국가 내용 없어. 군주는 왕이 한 거고 공화국은 공화가 뭐야? 공화 처음 듣지? 말은 많이 하는데 공화가 뭐야? 그런 걸 정리하라고. 공화가 영어로 커먼웰스야.
공동체 모두 화합하기 위한 조화로운 현상을 공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누가 해야 돼? 공동체 모두가 화합하는 거니까 국민이 해야지. 알겠어? 그다음에 밑에 연방국가 국가연합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미국은 연방국가고 EU는 국가연합이다. 국가연합은 하나하나 국가마다 주권과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연방국가는 주권도 하나고 군사력도 하나야. 됐어? 다음 페이지 단일국가 연방국가. 연방국가 미국이고 단일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야. 그냥 개념상이야. 이해하는 베이스고. 밑에 3번 그런 국가는 뭐대로 움직인다? 법대로 움직인다. 그런 국가법 중에 최고법을 뭐라고 부른다? 헌법. 그 밑에 하위법으로서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법 많지? 알겠지? 많지? 근데 국가법은 국가의 형태, 성질, 조직, 구성, 체계, 작용에 관한 법으로서 국가에 관한 전체적인 법질서 중에 가장 핵심, 가장 최고 법, 규, 범 맞네? 자, 그 내용으로서 국가 권력의 법적 근거와 행사에 대해서 규율하는 동시에 국가 적용에 관한 나머지 하위 규범의 생성과 효력의 전제를 이룬 뭐라 그랬어? 아까 법 중에 법이니까 나머지 법들을 다루는 최고법 맞지? 자, 국가법은 추상적, 일반적 국가에 대한 법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률 빠져? 이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은 미국에 가서는 못 쓴다. 특정한 공동체 국가에 관한 법으로서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과는 당연히 구별되지. 알겠어? 국가 간에 쓰는 법하고는 다른 법이다. 국가 내에서만. 이러한 국가법의 대표적으로 최고 법원을 헌법이라고 하고 밑에 헌법의 개념과 분류는 잠깐 쉬었다가 또 교재 볼게요.